안녕하세요. 골드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주 초반에 좋았는데 코스닥이 이틀 동안 급락했습니다. 낙폭이 커요. 이게 그동안 코스닥이 수익률을 많이 준다는 기대감이 더 살아났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랠리를 이끌었었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또 매수하면 또 올라가고, 매수하면 올라가고, 이제는 끝났다 싶었는데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진 상태에서 목요일과 금요일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갑자기 위축됐어요. 자, 주범은 에코프로죠.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에코프로가 8만원, 80만원을 넘었다가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몇 거래 사이에 60만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57만 4천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은 버티고 있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버티고 있다가 오늘, 지금 녹화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7%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비롯해서 지금 코스닥에서 잘 나가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로 돌아서 버렸고,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는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던 종목들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 일제히 또 다 떨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하락 종목 수도 많고, 또 시장에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종목들, 오늘 하락폭 큰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코스피인데도 그렇게 많이 떨어졌고, 지금 상황 자체가 무너지는 거냐,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건 아닌지 시작도 못하고, 코스닥 보실 텐데, 코스닥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틀 동안 하락한 게 최근에 시장이 투자 심리가 막 고조되는 그 수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단 이틀 만에.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자마자 또 투자 심리가 위축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받쳐주는 종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장에서 그러면은 코스닥이 뭐가 올랐어야지 되냐,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 좀 올라줬어야 되거든요.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이 무너져 내렸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힘없이 최근에 그냥 똑같이 무너져 내렸고, 오히려 에코프로 무너지는 흐름하고 똑같이 전개됐죠. 뭐 오늘 HLB가 올랐지만 HLB 최근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럼 엔터주라도 받아줘야 되는데 SM 오늘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엔터주도 지난주에 좀 강세 보이다가 이번 주에 흘러내렸고, JYP, 대장인 JYP도 고점 찍고선 똑같이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에서 주도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에서 바이오라든지 저런 뭐 하면 게임이라도 좀 올라가든가 했었어야 됐는데, 주요 시가총액 높은 업종들 섹터가 다 흔들리다 보니까 지수는 뒷받침 없이 그대로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 코스닥은.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무너지네 마네 이걸 판단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판단을 하기보다도 투기적 시장은 언제나 이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언제나 경험에서 과거에 시장이 투기적일 때 이런 흐름들 한두 번 나왔습니까? 항상 나왔다는 거죠.
올라갈 때 찔끔찔끔찔끔 저렇게 올라가다가 며칠 조정 보일 땐 진짜 뭐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반토막 나고 가니까. 자, 그럼 일단 먼저 코스닥 시장 그냥 그대로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코스닥이냐, 그렇게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시장에 투기 열풍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예요? 일단 주식 계좌로 돈 넣은 거죠. 아니면 물려있던 거 팔았고, 삼성전자를 팔던지 LG에너지솔루션을 팔던지, 그러니까 갖고 있던 물려있던 우량주들을 팔아서 큰맘 먹고 코스닥 종목들을 매매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신규로 또 자금을 넣었던지. 이게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탈탈탈 털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요것 봐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지? 멈춰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죠.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그렇게 유입된 게 쉽게 빠져나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투기를 지르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매도도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장 막판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또다시 급락을 탔으니까. 이대로 끝날 거였으면은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을 거고, 지난달에 흔들렸을 때 이 기조에서 사실 박스권을 만들고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고 난 이후에 다시 급격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끝날 투기적 랠리가 아닙니다.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이어질 것이다. 자, 그럼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시가총액 탑 코스닥 종목들이, 그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가 다시 80만원을 넘는 거를 구경하기는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이런 종목들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것들은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확장을 해서 좀 더 보자면 저런 포스코 관련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10% 떨어진 포스코 엠텍이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여유가 더 있다고 봐요. 그리고 포스코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투기적으로 뭔가 있었지요, 시그널이. 이런 것들이 그냥 묻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관련주들 시가총액이 또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차 전지 중에서도 시가총액을 더 높여갈 종목들은, 그러니까는 급등해서 더 올라올 종목들이 있다. 그거죠. 2차 전지주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엮이면서 이런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올라가고, 그렇다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걔네들은 안 오르고 있느냐? 오르더라도 좀 소폭 오르거나 그 정도 수준이 될 거고, 그럼 지나치게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미 투기가 머리 끝까지 치고 올라갔던 것들은 좀 둔화될 수가 있고, 아직까지 투기가 확 붙지 않았던 쪽으로는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 중에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며
삼성 SDI며 SK이노베이션 이런 쪽 이제 뭐 코스피로 넘어오면 초우량이 되는 거죠. 그런 쪽들이 기대 수익은 떨어지겠지만 뭐 에너지가 훨씬 많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저런 애들 오르는 것에 비해서 어디야 에코프로나 뭐 그런 작은 종목들 코스모며 요런 거 오르는 것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기대 수익은 당연히 낮아질 텐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유출된 것들이 그동안 코스피에서 2차 전지주들이 주춤했기 때문에 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안 오를 수도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안 가면 지수는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불었던 시장의 투기 랠리 열풍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투기 랠리 열풍이 이어졌을 때 오를 만한 종목들을 우리는 지금 좀 찾아서 가야지 된다는 거고 2차 전지는 이제 끝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종목들은 끝났다. 일부 종목들은 분명히 끝났지만 아직 투기가 머리 끝까지 안 오른 종목들은 결국 투기를 머리 끝까지 돌아가면서 올려주고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코스닥이 지수가 아마도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 흐름이 부진하다면 이달에 있었던 이런 강력한 이런 정도의 상승 추세까지는 오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더라도 그래도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좀 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느긋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이런 상태에서 종목들 딱 찍어서 추천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제가 볼 때는 JYP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류의 종목들 신고가를 형성하고 가는 그런 류의 종목들 아직 신고가를 치고 있고 수익성 좋고 수익 잘 내고 있고 물론 밸류에이션은 무시해야지 돼요. 투기적인 시장에서는 PER이 100배던 20배던 30배던 그거 따져서 투기합니까? 투기적인 시장에선 그거 가지고 주가 고점 논하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엿이나 바꿔먹으라 그러세요. 그런 얘기 꺼내는 사람들. 솔직히 그런 얘기를 꺼내게 되니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급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 같지도 않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거 밸류에이션 말이 됩니까? 그런 것들? 그러면은 테슬라는 뭐야? 응? 그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투기꾼이고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밸류에이션만 가지고선 주가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오래된 지식인 거고요. 성장성이라는 것을 PER로 잴 수 있나요? 어떤 척도로 그 성장성 아직 미래에 있을 수익에 대해서 다 예측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PER 높네 낮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지금은 수익이 영업이익 성장률이 꾸준하게 좋느냐가 중요할 거고 그런 종목들이 투기 열풍이 붙지 않았으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머리 끝까지 투기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우리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1,000만 원을 다 투기적으로 주식을 할 거냐? 그러려면 강원랜드 가야지 왜 주식을 합니까? 투자 그렇게 하면은 망해요.
투기적인 시장일 때는 그만큼 기대 수익, 종목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 높으니까는 다른 안정장치들을 만들어야죠. 분할 매수를 잘 한다든지, 투자 비중을 낮게 간다든지, 기대 수익률을 투기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높이되, 투자금에 대해서 투자 비중은 낮게 들어가는 게 정석이죠. 그렇게 가야죠. 그런 내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투기적으로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장이죠. 투기적으로 해야지만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시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몰빵을 치고 있는데 오늘처럼 잘 나가던 종목들이 진짜 10% 가깝게 떨어져 버리면은 난감하죠. 1000만원이 전 재산인데 그게 900만원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엄청난 심리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모험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맞는 투자 비중이 있는 겁니다. 투기적 시장에서 투기적으로 해야지 수익이 난다면 기대 수익률은 높이지만 투자 비중 자체를 낮게 깔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 투기가 나쁘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투기가 나쁘다를 논하려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주식 시장은 투기가 당연히 붙어 있는 건데, 그러면은,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주식 시장의 투기를 잡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 그럼 주식 시장을 없애야죠. 주식 시장은 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투기에 의해서 시장의 수익이 잘 날 때는 그 박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시장은 한 번에 확 바뀌어요. 삼성전자나 이런 형님들이 가는 시장으로 또 바뀝니다. 그때는 거기에 박자 맞춰서 가주는 거고요. 그쵸? 자, 다음 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위험관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되 조금은 그래도 투기성 있는 종목들이 수익을 주니까 그런 종목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엿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차원이라면 투기 열풍이 불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도 물론 끝난 종목도 있지만 아직 시작해야지 되는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